안녕하세요. 저는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양평 문화유산 온라인 투어에 설명을 하게 된 이복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군 강상면에 살고 있는 이진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초 3학년 강호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9회에 걸쳐서 이제 이 온라인 투어를 시리즈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정신적인 지주, 또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신 이양로 선생님의 생가에서 첫 번째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곳이 이제 서정면 현재 주소로는 노문위에 있는 하서 이양로 선생 생가의 그 이제 텐마루죠. 여기가 텐마루인데 위에 그 보시는 다시피 이 옥호가 청화정사예요. 청화정사인데 청화산이라는 산 이름에서 따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화산은 지금은 통방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양로 선생님의 호가 화서가 된 것은 이 청화산의 서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호를 갖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주제가 양평의병 독립운동 초석을 다지다인데요. 여기 화서 이양로 선생님과 독립운동 또는 의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수천 년 동안 고조선 이후로 꿋꿋이 나라를 지키면서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아주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제 민족주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의 첫 번째가 의병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서재필 선생이 미국에서 오셔서 독립협회를 창립해가지고 구국 이제 계몽 활동을 하신 거가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의병의 정신적인 기초 그리고 그러니까 사상적 기반을 닦으신 분이 바로 화서 이양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위정척사 운동이 의병 운동으로 연결되고 의병 운동은 곧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양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위정척사 정신은 어떤 건가요? 네, 위정척사라는 것은 이제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 그러니까 그릇된 것은 물리친다는 건 이제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서학을 물리치자고 처음에는 이 위정척사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서양과의 그 통상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개항이라든지 이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통상 반대 운동으로 변했다가 다시 의병 활동으로 이렇게 또 전환이 되는 이런 기초적인 이론이랄까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이양로 선생님의 정신이 독립운동에 기반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양로 선생님과 독립운동에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 이제 독립운동을 우리는 흔히 3.1운동이나 뭐 이런 거를 독립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독립운동의 이 정의는 무척 넓습니다. 의병 지금 말씀드린 의병이 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린 거고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구국 계몽 활동을 벌인 것도 이제 독립운동이고 물론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을 벌인 것도 독립운동이고 그 후에 의병이
독립군이 됐다. 독립군이 다시 광복군이 되고 그 광복군이 다시 국군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 국군이 되기 전까지 독립군까지 했던 활동도 이제 독립운동이고 하물며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외채를 우리가 스스로 갚자고 일어난 국채보상운동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고 또 금주구념운동도 했어요. 금주구면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립운동의 시작이 의병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은 그 사상적 배경이 이양로 선생님의 위정촉사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선생님, 의병은 뭐예요? 의병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라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싸우는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를 이제 사전에는 의병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유명한 그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의병은 민군이다, 민군이다라고 정의하시면서 의병을 높이 평가하셨는데요. 의병은 국수이며 국성이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 의병 활동은 이제 3기로 다 구분을 해 보통 맨 처음에 일어난 의병이 그것은 1895년 을미년에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을미의병이라 그러고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것이 을산의학인데 그 을산의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의병이 을사의병이고 1907년에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그 해산 군인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것이 정민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미의병. 그래서 그 의병 활동이 정미의병으로 이제 거의 끝나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해가지고 전라도 쪽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그 의병을 일제가 나서서 아주 제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은 일단 그때 중지가 됐고 그 의병에 참여했던 분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뭐 북간도나 만주나 이런 데로 가서 광복군이 된 다음에 그 이제 그게 우리나라 이제 8.15 광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하면서 국군으로 이렇게 승계가 되어가지고 과정이니까 굉장히 의병의 그 의무는 크죠. 네. 선생님 그러면 양평이 의병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독립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한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운동은 의병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랬잖아요. 의병이 전국 최초로 일어난 곳이 바로 이거 양평이에요. 양평의 의병은 1895년 을미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는 그 을미사변이 발생하잖아요. 또 그해 가을에는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강제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인데 그 을미의병을 맨 처음에 전국 최초로 일으킨 분들이 바로 하서 이양로 선생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1895년 11월 28일 음력이에요. 28일 날 지평의병을 이제 봉기가 되는 거죠. 그분들 주역이 이제 뭐 안성의병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춘영 의병장이라든지 김백선 의병장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양평 지평군이라고 있었어요. 그 전에 지평군에 포병 400명을 이끌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강원도 아까 말씀드린 안창에 가서 의병을 봉기한 것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양평에서
처음 양평 분들이 주동이 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양평은 우리나라 을미의병의 발상지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은 의병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양평은 의병의 발상지이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또 되는 거예요. 용문사 일주문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한국 민족 독립운동 발상지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독립운동 발생지 비가 왜 하필 용문산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용문산에 세워진 이유는요. 그 화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국에 퍼져서 화서학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 화서학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의 침략, 우리나라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니까 의병을 일으키든지 뭐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모인 곳이 바로 그 용문산이고요. 그 안에는 용문사도 있죠. 용문사에서는 1907년에 정미의병이라고 후기의병 때는 그 용문사가 중심지, 본거지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용문산에다가 한국민족 독립운동 발상지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선생님, 저희 방금 화서 이학로 선생님 생가에서 여기 걸어 올라서 뒤쪽에 언덕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이 언덕과 여기 뒤에 있는 저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에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은 노산사라는 화서 이학로 선생님, 또 그분이 흠모하시고 승무하신 중국의 노자 선생님과 송시여 선생님을 흠모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지금은 이학로 선생님의 위패와 영정까지 저 안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이렇게 모시는 곳인데요. 이 건물은 한국경란 때 타가지고 불에 타서 없어졌다가 요새 최근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지금도 굉장히 산속 깊은 곳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교통도 발달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많은 제자들이 몰렸다고 했는데요. 그런 제자들 중에 저희가 알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많죠. 면암 최익현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최익현 선생은 어린 나이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양원수 장군이라고 강화도 전흥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신 그분도 여기 와서 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요. 유명한 유인석 의병대장도 이제 화서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 밖에도 알만하신 분이 김구 선생이라든지 또는 안중근 의사도 화서 학파에 속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이제 화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화서 학맥을 이룬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 숫자가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화서 학파의 뜻을 이어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 아직도 양평에서도 화서 학파의 정신을 이어서 계신 분들이 남아 계실까요? 금계 이근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의 지평면 월산리에서 나셔가지고 우리 저 화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시고요. 금계 이근원 선생의 또 제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다음번에 우리가 찾아뵐 을미의병, 지평의병을 창의하신 안승의병장이라든지 이춘영의병장도 또 제자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근원 선생이 양평에서 중심을 잡고 그분은 의병을 직접 나가서 의병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 화서 선생님의 위정척사 사상, 애국정신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독립운동 또 이제 의병 활동을 하게끔 정신적인 지주가 또 돼주셨고 또 물적 지원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금계 이근원 선생이십니다. 네, 오늘 화서 이학로 선생님의 생가와 또 노산사를 찾아서 양평이 우리나라 의병 활동 또는 독립운동의 발상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양평의병에 초석을 다지신 분이 결국은 화서 이영로 선생님이라는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됐어요? 네,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 몰랐던 양평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차에서 또 의병에 관해서 독립운동에 관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